안녕하세요. 희생파산 전문변호사 장현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채무조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채무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제도는 개인회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개인회생은 적절한 상황이라면 채무 탕감률이 상당히 높은 케이스가 많긴 해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나는 빚을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법률에는 최대 95%까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통계 데이터로 살펴보면 서울행정법원 통계 자료에는 36% 정도 변제를 하고 있어서 64% 정도까지 빚을 탕감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비율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분들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는 거죠. 개인회생은 3년간 매월 변제금을 성실히 상환하였을 때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잖아요.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런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데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소득 조건, 재산 조건, 채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세요. 첫 번째 소득 조건은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소득이 안정적인 소득이 필요한데요. 이때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일용직의 일당,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되세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급여 명세서, 카드 배출 전표, 일용 근로내역서 등과 같은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세요. 둘째, 재산 조건은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 가치가 채무 총액보다 적어야지만 가능한 건데요. 재산에는 주택, 건물, 토지와 같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 오토바이, 예금 및 주식과 같은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지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신청이 가능하세요. 마지막으로 셋째, 채무 조건은 채무 금액이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5억 원, 신용대출과 같은 비담보채무일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었을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소득이 너무 많은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가 좀 법원에서 볼 때 불성실한 경우에는 변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소득이 안정적이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가 법원에서 볼 때 소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무자분들이 높은 탕감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요. 2025년에는 개인회생에는 너무 중요한 변제기간 그리고 부양가족 산정 기준이 우리 채무자분들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되어서 이런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을 꼭 고려해 보셔야 되세요. 첫 번째, 변제 기간에 대한 것인데 2025년부터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개인회생 변제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열렸어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인데 서울행정법원 실무준칙에서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6가지 유형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죠. 이 규정은 부산행정법원, 수원행정법원에서도 두고 있어요. 변제 기간이 3년이 아니라 2년까지도 단축이 되면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분의 1이나 줄어드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서 빚 탕감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전 영상에서 개인회생 변제 기간 2년으로 줄일 수 있는 유형과 그 제약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에게 변제 기간을 2년까지도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3자녀 이상이 아니라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변제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해 주기로 변경을 했고,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요. 2자녀 이상 양육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는데요. 앞으로 2자녀 이상만 양육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변제 기간을 2년까지 단축해서 개인회생 총 변제금을 3분의 2로 줄이고 높은 빚탕감 효과를 보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양가족 산정에 있어서 만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월 변제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2025년부터 서울해상법원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실문준칙 개정안을 시행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성인 자녀에 대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자녀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학원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더라도 이를 제외하지 못하고 변제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긴 하잖아요. 이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인정 조건은 기준이 엄격하진 않아요. 해당 자녀가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자라고 할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실 성년이 되었지만 자녀가 만 19세, 만 20세면 큰 돈이 들어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인데 이 시기에 자녀에 대해서 부양비를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증가하는 생계비는 최소 50만 원 이상이니까 채무 탕감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정한 소득, 그리고 재산 채무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소득이 안정적이지만 적은 경우,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대출금의 사용처가 법원에서 볼 때 소명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올해부터 2025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실문준칙에 해당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의 성년 자녀가 있어서 부양가족을 늘릴 수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채무 탕감률이 상당히 높은 케이스에 해당되실 수 있으시니까 꼭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 보시길 바래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무 탕감률이 높은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보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신청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꼼꼼하게 의뢰인분들이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도와드리니까요. 혹시 나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궁금하셨던 분들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현정TV의 장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